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4학년도 우리 서울과학고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24학년도 전형 요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다 아시겠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정원내 120회 그리고 정원내 12명에서 총 132명 내외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원 내 전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의 전형인 3단계의 전형, 뭐 우리가 흔히 서류, 지필, 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형들이 운영이 되게 되고, 여기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형으로만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서류와 지필 관찰 및 면접 요렇게로 운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발되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3단계 전형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집 인원이 이와 같은데 과연 지원 경쟁률 어떠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22학년도와 23학년도 다음과 같아요. 자, 22학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경쟁률 5.64 대 1이었던 반면 23학년도 같은 경우에 놓고 보았을 때는 6.42 대 1로서 102명, 총 102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정원외 전형에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지금 정원 내 전형에서 106명이나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02명 증가, 증감률로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13.7%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출신 정말 많잖아요. 자, 이들의 수요가 바로 어디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인재 선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바로 서울 쪽으로 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는 서울이 나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여긴 것이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로서 결국 이와 같은 경쟁률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형 방법. 우리가 보통은 영재학교 3단계 전형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로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단계에서 바로 지필고사, 영재성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 검사, 그리고 3단계 과학 영재 캠프라고 해서 학생을, 지원자를 요모조모 한번 다 따져보는, 그렇죠? 그러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영재성 다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생 기록물 평가 1단계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 3개 문항 1800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한부 제출합니다. 그 다음 관찰 소견서 A, B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미건조한 말 그대로 기록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관찰 소견서, 그리고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왜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식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으며 성장과 변화를 갖고 오게 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서술해주는 자기소개서, 이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가며 평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서류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이 되겠는데요. 뭐 이거죠. 서울과고에 지원한 동기, 뭐와 연계시키래요?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 주세요. 결국 관심 영역 뭐예요? 학교에서 어떤 것들, 중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노력해봤나요?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과고 지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것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항 바로 무엇입니까? 수학과학 분야, 뭐 영재학교니까요. 여기에서 지원자가 친인, 특히나 잠재력에 대한 부분 800자 제일 많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해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문항 1, 2번 이외에 말하고 싶은 거 한번 말해보세요.
경험 중에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게 학습에 대한 부분. 뭐 아무래도 여기에서 수과학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에서 수과학을 얘기한다? 쓸 게 정말 많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스스로 학습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로서 뭔가 파고들여서 결과물을 얻어낸 것들이 있는가? 또는 인성에 대한 부분도 괜찮아요. 소통, 협력 이러한 것들도 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서술이 되게 되면 어떻다? 여기 학생부와 관찰소견서 등을 보면서 학생의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모저모를 서류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이게 서류만 내면 무조건 다 합격되진 않거든요. 1단계 서류 합격률이 물론 절반 이상, 70% 이상 되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2단계 시험조차 치를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서 확인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변화된 부분은 없다. 원래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학교 측에서 1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다. 탐구 역량, 그죠? 뭐 아무래도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탐구하는 데 있어서 능력, 지식, 태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갖춰져 있고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가. 그 다음 서울과학고에서 직접적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문항은 없으나 추천서라든가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생의 인성적인 면모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의 3번 문항 등을 이런 내용들로서 확인해 주면서 학교 측에 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여줘야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단계 거치고 나면 우리 2단계 바로 집필고사 치르게 됩니다. 그죠? 1단계 통과 이후에 2단계 집필고사를 치르는데 자, 우리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과학만 집필고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융합된 문항들을 풀이합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학업 역량, 중학생으로서 당연히 이수해야만 하는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2교시에서 이제 영재학교를 위한 영재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좀 더 심화된, 그렇죠?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게 되는 그러한 문항들을 출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비슷하게 주어지는데 문항수는 줄어들어 결국 뭐예요? 난이도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로서 출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항수는 유지 또는 축소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게 서울과학고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2단계에서는 언어 이해 능력 정말 중요하죠. 문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 귀신들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맥에 맞게끔. 그리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이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위해서 서울과학고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수학 학문 적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영재학교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해서 그러니까 영역을 섞는다는 얘기고 섞여져 있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창의성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창의성 문제 해결력 검사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로 활용된다. 이런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2단계 안에서 결국 200명 내외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 지역 인재에 대한 부분, 그죠? 우리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이제 지역 인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서울도 지역 인재가 당연히 선발되는 그러한 곳이고 특정 영역 인재라고 해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이 따로 모집돼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인재와 특정 영역 인재 부분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이거죠. 해당 지역 일단 2년 연속 재학 중인 지원자며 특정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지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인데 그냥 그대로 뽑는 게 아니라 2단계 전형 통과자 중에서 선발할 거야. 아까 200명 내외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안에서 딱 놓고 봤을 때 해당 지역에 살고 또는 정말 탁월한 우수한 역량이 있는 학생이네 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또는 특정 영역 인재로 선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선발 방법 부분 같은 경우에 2단계 전형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영재성 검사 결국엔 시험 잘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선발 인원은 정말 많습니다. 82명 이내죠. 자, 이 82명 이내인데 지역별로 놓고 보면 서울 25개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뭐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뭐 등등의 여러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25개의 구 각 2명씩 총 50이죠. 그 다음 이 외에 16개 지역 우리나라가 총 17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특별자치시 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2명씩 해서 또 선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총 어떻게 8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엔 2단계 시험 결과를 통해서 결정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단계 우리 영재, 과학 영재 캠프 부분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실험평가 그리고 과학 글쓰기, 언어, 문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 과학 과제 수행 능력 평가 이 부분을 다시 실시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접촉인 상태를 많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많이 또 없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다시 이 내용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과학 영재 캠프를 통해서 과제 수행 능력, 어떤 과제가 주어지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수행하는가, 해결하는가, 뭐 이 부분, 왜냐하면 영재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상이니까요. 이러한 것들 곁에서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창의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우리 영재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에 이공계로 진출해서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은 소통 능력입니다. 그렇죠? 왜? 혼자 연구한 결과로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 능력, 리더십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 또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학교 측에서는 지켜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제 선발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전형 요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준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단계 선발 인원. 우리가 아까 200명 내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한 건데 우리 보면 23학년도 전형 요강에서는 2배수 이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삭제됐어요. 그렇죠? 조금은 약간 어떻다.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 깐깐하게 순위권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전형이 아까 12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배수면 24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되게 아쉬운 이 시점에서 40여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조금 더 깐깐하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2단계 지필평가에 대한 문항수 축소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문항의 체감 난이도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내용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단계 과제 수행 평가가 다시 실시가 됐다. 결국 이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과학적 이론 좀 더 탄탄히 쌓아가고 그 다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과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또한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해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이 되겠는데요. 다음에 일정 언제 서류 접수, 자기소개서 접수, 합격자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나 접수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기간 주의하시면서 입시 잘 대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